네, 이번 시간에 책 8페이지 엔진의 분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분류해서 첫 번째 나온 게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요. 보면은 가솔린, 디젤, 석유기관, 핫벌브기관인데요. 참고로 석유기관하고 핫벌브기관은 여러분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안 나오고요. 가솔린하고 디젤만 나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가솔린을 연료로 하여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스를 실린더로 흡입한 후 압축하고 점화한대요. 그 다음에 디젤은 경유를 연료로 하고요. 공기만은 실린더 내로 한대요. 좀 다르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밸브가 있으면은 요 앞쪽에 인젝터를 하나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연료를 같이 쏴서 여기서 혼합된 가스를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요 안쪽에 스파크 플러그를 하나 놔두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압축한 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주는 거죠. 불꽃을 튀겨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이제 가솔린 기관인 거고요. 디젤 기관은 인젝터가 빠지고 스파크 플러그가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 노즐, 요거를 보통 이제 노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는 인젝터라고도 또 사용을 합니다.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보면요. 노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인젝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나눠지는 게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을 노즐이라고 부르고요. 전자식으로 넘어가면요. 인젝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타입으로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은 노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줘서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인젝터. 가솔린은 어차피 전기 신호로 다 가기 때문에 인젝터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노즐과 인젝터 이거 혼용돼서 막 나와도요. 그냥 디젤이면요. 상관없어요. 그냥 디젤이면은 혼용돼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린더 내로 공기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쭉 올려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피스톤을 압축을 시켜서 여기를 얘는 공간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나서 얘가 착화할 수 있는 온도, 그냥 스스로 불이 탈 수 있는 온도가 됐다라고 하면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연료를 분사하면은 여기는 충분히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한 450도, 500도, 550도까지 올라가면은 얘는 스스로 내 스스로 그냥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공기와 연료를 미리 혼합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공기만 흡입한 상태에서 압축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거게 이제 디젤입니다. 근데 GDI라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GDI는요, 디젤하고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GDI는 인젝터가 요 옆쪽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GDI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여기에는 스파크 플러그가 하나 있고요. 공기만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압축하는 중간에 연료를 분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와류가 일어나면서 공기와 연료를 요 연소실 내에서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불꽃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뭐 균질 좀 지우고 균질 방식이냐, 그 다음에 층상 방식이냐, 또 이렇게 두 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 좀 힘드니까 그냥 이건 나중에 어차피 또 나와요. 전체적으로 연료를 분사해서 전체적인 실린더를 태울 거냐, 전체적인 실린더 내에 있는 거 다 태울 거냐, 아니면은 나는 전체적으로 싫어, 난 전체적으로 안 할 거야. 왜? 나는 요만큼만 터쳐도 충분해. 층을 만들어서 터칠 거냐예요. 층을 만들어서 터치면은 연료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이 요 정도에서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 손실이 적어지는 거죠. 열 손실이 적어진다는 건요, 열 효율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층상 흡기하고 근질 흡기 해가서 층을 져서
폭발을 일으킬 거냐, 전체적인 거를 다 폭발을 시킬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솔린과 디젤 차이. 가솔린은 연료와 공기가 혼합된 게 들어와서 스파크 플러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디젤은 공기만 집어넣고 공기를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를 뿌려버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GDI가 애매한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GDI는 일단 공기만 흡입하고 피스톤이 올라가면 와류라는 게 생겨요. 공기가 막 이렇게 회오리 칩니다. 그때 연료를 찍 분사해서 이 가운데만 만들어서 층을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만들 거냐, 그 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를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연료에 따라서 가솔린과 디젤기가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석유기관하고 합발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지만 얘는 오토 사이클이고요. 디젤기관, 여기서 나온 디젤은요,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들을 디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 압축 압력하고 보면은 압축비, 온도, 인하점, 착화점 이렇게 나오죠. 압축 압력. 가솔린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뜨겁게 데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착화 온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불을 갖다 붙이면은 터지는 애기 때문에요. 압축비가 높진 않습니다. 대신 디젤은 압축비가 높겠죠. 왜냐면은 내 공기만을 압축을 해서 400도, 여기 보면은 착화점에서 350도 이상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50도, 500도까지는 올려줘야지만이 얘는 폭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압축비를 많이 높입니다. 압축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디젤.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는 애가 묵직하다는 뜻도 되죠. 그러면 무게가 뭐가 무겁죠? 디젤. 가솔린은 좀 가볍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아, 디젤은 압축비가 높으니까 애가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무게가 크겠죠. 마력당 중량이 불리하고, 가솔린은 마력당 중량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1마력을 내는데 얘는 만약에 100kg가 들어갔으면은 1마력당 내는데 디젤은 뭐 한 150kg가 들어갔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온도 같은 경우는 얘는 착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온도가 많이 높아야 되지만 얘는 낮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하면 인하점, 착화점이라는 게 나오고요. 인하점과 착화점의 차이점은 뭘까요? 인하점과 착화점. 그거 있습니까? 불을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내가 불을 갖다 붙여요. 그냥 불이 확 타요. 인하점일까요? 착화점일까요? 인하점. 그 다음에 내가 불을 갖다 대지 않았는데 얘가 혼자 열받아서 빵 터졌어요. 인하점일까요? 착화점일까요? 착화점.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은 압축비가 높지 않고 압축 압력이 높지 않은 게 굳이 얘를 높은 온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불꽃을 튕겨주면은 불 붙어버리니까. 근데 디젤은 불 붙이려고 불꽃을 튕겨줘도 이 불을 저희가 봤을 적에 불 땅 튕겼을 적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이 닿는 부분은 60에서 8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려면은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온도를 올려줘가지고 뿌려버리면은 그 안에 온도가 여기 압축 온도가 되고 착화점, 그러니까 350도 이상, 여기서 보면 이제 500도 정도 아주 뜨거운 공간이죠. 그 공간에 있으면은 혼자 열받아가지고 그냥 터져버립니다. 반대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500도에다 뿌려도요, 착화점이 550도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타려고 해도요 550도 이상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꽃점화, 얘는 압축 착화입니다. 그래서 인하점이라는 게 있고요, 연소점이라는 게 있고요, 착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하점이 가장 낮아요. 왜냐면 얘는 영하 45도니까. 그냥 이제 요런 저희 지금 여기 몇 도죠? 한 23도 되죠? 23도 되는 곳에다 연료를 놔둬요. 여기다 내가 불을 붙이는 순간 얘는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착화점이라는 거는 내가 얘가 요 방을 지금 저희 강의실을 디젤류를 놔두고 요 강의실을 한 500도까지 올려요. 저희는 이미 죽고 없겠죠.
500도까지 올리면 스스로 그냥 불이 나는 거로. 그래서 얘가 제일 높아요. 연소점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온도입니다. 내가 불을 딱 붙였어요. 여러분들 시골, 이게 너무 노땅 같은데 볏짚 태워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지불놀이 같은 거 해보셨나요? 뭔가 이렇게 태우면은, 막 휴지 같은 거 많이 태우면은 불이, 휴지 조각이 있으면은 불 여기다 붙이면 불 확 타죠? 불이 계속해서 타들어가죠? 여기 타들어갈 수 있는 게 연소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소점이 여기서 만약에 차가워졌다라고 하면요, 가다 꺼지죠? 연소점 온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하점, 연소점, 착화점이 있다. 그래서 인하점은 불을 갖다 대야 붙는 거고요. 착화점은 스스로 폭발을 하는 거를 이제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기 점화 방식. 이게 방금 설명드린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점화 방식은 요거는 가솔린, 압축 착화는 디젤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기 점화 방식, 요게 방금 설명드린 거랑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똑같이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학적 사이클 분류 나오죠. 기계학적 사이클 분류에서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억나시나요? 4사이클 하고요, 2사이클.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4행정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그냥 오토바이라고 할게요.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경우는 2행정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선 4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면요, 크게 보시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번의 행정이 걸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크랭크 축이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크랭크 축은 반바퀴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려오면서 공기를 다 안으로 들어왔죠. 흡입 행정입니다. 흡입 행정이고, 요때는 배기 밸브는 닫아버리고 흡기 밸브만 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은 흡기하고 배기하고 일단 닫아버립니다. 흡기하고 배기하고 닫아버리면은 여기는 밀폐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도 크랭크 축은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하고 또 180도 회전했기 때문에 360도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흡입 행정 하나, 압축 행정 2개. 그래서 2행정이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한 거죠.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흡입, 압축, 폭발. 어차피 그 다음에 폭발. 압축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불꽃을 빵 튀겨주죠. 그러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다시 180도 회전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움직인 거는 540도 회전을 했고, 폭발 행정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3행정 완료. 그리고 배기 행정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 밸브를 열고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180도가 회전을 해서 총 720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랭크 축이 한 바퀴, 2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720도가 회전을 했습니다. 캠 축은 몇 회전을 했을까요? 캠 축은 몇 회전을 했을까요? 이거는 한번 굳이 그 앞에 안 읽고 넘어온 게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면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가면요, 그 뭐랄까, 이해는 됐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응용이 안 돼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 2바퀴 회전했어요. 그럼 이 밸브들은 몇 번씩 움직일까요? 그죠, 한 번 움직여야겠죠. 그럼 얘는 몇 회전 해야 됩니까? 한 번 움직이려면 1회전. 다시 말하면 2회전 할 동안 얘는 1회전만 하면 됩니다. 그쵸? 1대1로 가면은 얘가 흡입, 압축, 폭발해서 배기 한 번 열어주고 흡기 한 번만 열어줘야 되는데 2번씩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타이밍이 안 맞죠. 그러니까 한 번씩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2회전 할 때 1회전 합니다. 그러면은 회전비는요, 2회전 할 때 1회전 해요. 기어비는요,
이게 기어가 10개면요. 기어 이수가 10개면요. 요 위에는요. 기어 이수가 20개여야 됩니다.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2회전이고 1회전 하니까 10개면은 여기 몇 개냐면은 5개라고 그래요. 안 되죠. 이게 10개여야지 2번 돌아야지 얘를 한 바퀴만 회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지금은 당연하지 이러고 가잖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은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두 번 문제 틀려 보시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그때 이제 내가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아까 배기량 나왔었죠. 배기량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0.785 D좌승 L 나왔죠. 분당 배기량은 하면은 배기량 곱하기 RPM이죠. 요게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게 왜 나누기 2가 있다는지 아시나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보니까 2로 하는 게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았죠. 또 한 바퀴 돌았죠. 2회전 할 적에 배기는 한 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행정일 때가 그렇고요. 2행정일 때는요, 요거 필요 없습니다. 2행정일 때는 어차피 크랭크 축이 1회전 할 때마다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배기량이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2행정은 요걸 지워버리면 됩니다. 대부분 모든 공식에서 보면요, 4행정은 RPM을 무조건 나누기 2를 한번 해줍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흡기 밸브 닫히는 정도는 어차피 다들 아실 거고, 잠시만요. 근데 뭐 하나 좀 중요한 거 하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죠? 일단 생각나면 좀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2행정 사이클입니다. 2행정 사이클은요, 4행정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각 행정마다 딱 구분이 되죠. 흡입하는 행정, 흡기 밸브 열고 피스톤 내려가고, 압축 행정, 흡배기 밸브 닫고 압축해버리고, 폭발, 흡배기 밸브 닫힌 상태에서 내려오고, 배기는 배기 밸브 열고 피스톤 다시 올라가고, 행정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죠. 근데 2행정 사이클은요, 상승과 하강으로만 나눠집니다. 상승 행정하고 하강 행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상승 행정이다라고 하면요, 압축과요 폭발을 동시에 해보니까, 여기서 피스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 좀 처음부터 보면은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얘를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혼합기를 크랭크 케이스 내에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서 하강 행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났고요. 하강 행정에서 쭉 내려오면요, 폭발해서 내려오면서 배기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배기구가 빠져나가면서요, 소기구라고 해서 크랭크 케이스 내에 새로운 혼합기 들어와 있죠. 이쪽 구멍이 열립니다. 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때 그냥 들어갈 적에 피스톤이 그냥 평평하면은 횡단을 해버리겠죠. 요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디플렉터라는 걸 하나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요거를 디플렉터라고 하는 거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달아놔가지고 혼합기가 위로 가서 돌 수 있게끔. 그래서 배기가스는 내보내고 흡기는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요거 같은 거 보면은 각각의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안 돼 있죠. 내가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저거 하면서 이것도 해요. 그러면 효율은 어떻겠습니까? 낮습니다. 안 좋습니다. 근데 4행정 사이클은요, 한 번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4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한 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행정은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얘는 두 바퀴 때 한 번 폭발하면 얘는 두 바퀴면 두 번 폭발하죠.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보면요, 얘는 이 사행정 사이클보다 이행정 사이클은요, 출력이 2배가 더 높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 얘는 두 번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얘는 한 번에 한 번씩 나와요. 똑같이 얘가 두 바퀴 돌리면은 얘는 2배가 나와야 돼요. 근데 2배가 나오지 않고요, 대략 한 1.6배라고 합니다. 1.6배 정도 출력이 더 좋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왜 1.6배일까요? 왜 1.6배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있어요. 얘는 행정이 구분이 확실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기구 열리고 소기구 열려서 혼합가스가 다시 들어가는데 배기가스가 다 빠져나가지 않고 배기가스가 좀 남아있어요. 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밸브로 막죠. 행정 부분. 밸브로 정확하게 막는데 얘는 피스톤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는 가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1.6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사행정하고 이행정 사이클. 그 다음에 소기행정 하고 이제 디플렉터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게 가누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 사행정하고 이행정 사이클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대요. 요거 구분 짓는 거. 근데 실강생들한테 연락이 온 건요, 이거 문제 같지도 않다고 했었어요. 그 친구들은 요거 외운 거 없습니다. 절대 외우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가셨고요. 근데 인강생 중에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이걸 외웠는데 외운 거랑 좀 다르게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요, 요 상태 그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행정 사이클 흡입압적 폭발 배기 확실하게 연결돼 있죠. 구분돼 있죠. 확실하다. 당연히 새는 가스가 없고 이렇게 누유되는 이렇게 새는 가스가 없고 열 손실이 적다 보니까 효율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적 부하가 적고 회전 속도 범위가 크다라는 건요, 확실하게 내가 차단하고 정확한 행정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RPM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충분한 이제 회전 속도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흔히들 그럽니다. 사행정 사이클하고 이행정 사이클 할 때 이행정 사이클은 10,000rpm이 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6,000rpm, 7,000rpm이 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레이싱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000rpm까지도 올립니다. 얘는 올릴 수 있는 게요, 12,000, 띡 해봐야 14,000 정도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런 거에서 회전 속도 범위가 크고 최적 효율이 좋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연료 소비율이 적은 거는 행정이 벌써 연료율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소비율이 적은 거죠. 기동이 쉬운 거는 내가 압축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얘가 확실하게 밀폐를 시켜놓고 폭발시키니까. 근데 얘는 대충 막아놓고 하니까 새는 거죠. 근데 단점은 밸브 기구가 복잡하다. 그쵸? 요거는 얘는 이행정 사이클은 밸브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브 기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다가 보면요, 나중에 SOHC하고요, DOHC라는 게 또 나옵니다. 캠축이 하나냐, 캠축이 두 개냐 라고 했죠. 캠축이 두 개인 게요, 효율은 또 좋습니다. 근데 캠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밸브 기구가 또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많고 소음이 증가한다. SOHC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밸브 기구가 단순하다. 그 다음에 마찰되는 소음이 적다. 충격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기준으로 내가 또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또 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요, 그냥 외우신 분들은요, 사행정 사이클에서 사행정, 이행정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SOHC하고요, DOHC하고 물어봐요. 이해하신 분들은 딱요. 얘는 캠축이 하나네, 얘는 캠축이 두 개네, 얘가 더 복잡하겠네, 얘가 더 무겁겠네, 얘가 더 비싸겠네, 소음이 크겠네, 손실도 크겠네, 근데 연료율은 좋겠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요거 두 개 다 빼버리고 사행정하고 이행정하고 했다. 사행정의 SOHC, 사행정의 DOHC와 그냥 이행정과 표현했다. 그럼 무조건 얘는 밸브가 복잡해요. 왜? 얘 대비해서 얘는 밸브가 있으니까.
당연히 밸브가 있으니까 밸브 열 때 어떻게 됩니까? 치죠. 소음이 나는 거죠. 실린더 수가 적으면 회전이 곤란하다. 요거는 얘는 단기통 한 번, 그러니까 한 회전 할 때마다 한 바퀴 돌 때, 크랭크 쪽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해서 동력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얘는 한 번 발생하면 한 바퀴는 또 그냥 꽁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수가 적으면 회전 수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크다. 얘는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가솔린과 디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에서 가솔린보다 디젤이 압축 압력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옆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마력당 중량이 크다. 근데 이행정하고 사행정을 봤을 적에는 사행정은 밸브 기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뭔가가 더 들어가요. 복잡한 기구라는 게 더 들어가죠. 당연히 무겁겠죠. 그래서 마력당 중량이 크다. 요거 대비했을 때. 근데 사행정 사이클에 가솔린과 디젤을 대비했을 때는 디젤이 더 마력당 중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비교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적에 약간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얘는 밸브가 있으니까 밸브가 작동하려면 당연히 무겁고 복잡하겠네. 소리도 나겠네. 그리고 얘는 두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터지니까 얘는 단기통이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겠네. 근데 얘는 시동이 걸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사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1.6배의 출력이 크다. 당연하지. 왜? 이행정이 효율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동일한 회전수라고 본다면 얘는 사행정보다 2배 더 많은 동력을 나오기 때문에. 근데 회전력 변동이 적다. 요거 실차나 이게 필드에서 하신 분들은요, 요거 잘 이해 못 하세요. 회전력 변동이 왜? 얘는 사행정 사이클, 그러니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되게 정숙하잖아요.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달달달 거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토바이랑 차랑 똑같이 4실린더로 놔두면 되게 정숙하죠. 왜냐면은 얘는 흡입, 쭉 가다 흡입, 여기 한 칸씩 갈까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 순으로 가면요. 이행정 사이클은요. 여기서부터 상승행정, 하강행정, 상승행정, 하강행정, 상승행정, 하강행정. 훨씬 더 균일하게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전력 변동이 적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고요. 행정이 짧아 불안하다. 요거는 행정이 짧아서 불안한 것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행정 구분이 되지 않아서도 불안하다. 그 다음에 정확한 행정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저속이 어렵다. 역화 발생이 일어나기 쉽다. 피스톤 링 소선이 많다. 요거는 아마 얘네들은 요 그림만 봐도요. 그냥 머릿속에 대략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보다는요. 그냥 이해 정도로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배열에 따라서요. 직렬, V형, 수평대형, 성형 또는 방사형이라고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부분들 요거 직렬형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4기통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 3기통짜리 좀 나오죠. 3기통짜리 잠깐 나왔다가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썩 좋지 않으니까 지금 다 4기통에 원래 다운사이징 갔다가 지금 업사이징 가죠. 원래 1400cc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600, 1800, 2000cc까지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되고 있는 거고요. V형 기관 같은 경우는 직렬형 8기통 하면은 엔진이 되게 길어지죠. 긴 엔진을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V형 타입. 그 다음에 수평대형형은 말 그대로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양쪽에서 터지는 거고요. 방사형은 요건 자동차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프로펠러 샤프트 있는 경비행기 있죠. 경비행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방사형 타입입니다. 다음에 실린더 헤드 배열의 이한 분류.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I형, L, F, T형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실 적에 I형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I형 타입으로 배웁니다. I형이라는 거는 실린더 헤드가 있으면 밸브가 실린더 헤드 부분이 있으면 밸브가 요 위쪽으로 다 서 있는 게 I형입니다. 흡기하고 배기가. 그 다음에 L형은요.
실린더가 있으면 실린더 옆쪽에 흡배기 밸브가 다 모여 있는 게 L형입니다. F형은 요거 두 개를 섞어 놓습니다. 두 개를 섞어 놔 가지고 이렇게 봐요. 두 개를 섞어 놔 가지고 하나는 옆쪽, 흡기 쪽은 옆에 달려 있고요. 배기 쪽은 I형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F 타입, 요게 I 타입, 요게 L 타입이 됩니다. R 타입이 되어 있는 거고, T형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T자 형식으로 해서 흡배기 밸브가 좌우 쪽에 나눠져 있는 게 이제 T형. 요즘에는 잘 언급이 안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방식에 따른 분류. 냉각 방식에는 이제 순행식과 공냉식 있죠. 순행식은 말 그대로 물로 식히는 거, 공냉식은 공기로 식히는 거. 순행식에서도요, 강제 공냉식이 있고요, 자연 순행식이 있습니다. 강제 공냉식은 펌프를 사용해서 그냥 무조건 돌려버리는 거고요. 자연식은 대류의 현상입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발생하면 뜨거운 물 위로 올라가고 찬물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근데 자동차에서는요, 대류 쓰지 않고요, 강제 타입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냉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것도 동일하게 강제 공냉식하고요, 자연 공냉식이 있습니다. 강제 공냉식은 팬을 달아가지고 내가 원할 적에, 전자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할 때 팬을 돌려서 바람을 부는 거고요. 자연은 그냥 바람이 불어오던가 내가 달려가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냉식 같은 경우는 냉각 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각 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밋밋한 사각형의 그 엔진에 그냥 바람을 쐬는 것보다, 그죠? 핀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냉각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핀을 설치하고요. 자동차에서는요, 강제 순행식 플러스 강제 공냉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 순행식 말고 공냉식 중에서도요, 보통은 이제 그 기계식 타입으로 또 나눠지고요. 책이 있나? 기계식 타입으로 나눠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나눠집니다. 전자식에서는요, 또 온오프 타입으로 또 나눠지고요. PWM 방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기계식 같은 경우는 팬벨트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엔진 시동을 키면은 그냥 계속 돌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계속 돌아요. 전자식은 시동 키고 나면은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오프 타입 같은 경우는요, 한 85도, 한 75도 정도가 되면은 그냥 켜집니다. 그래서 냉각 팬이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PWM 같은 경우는요, 65도에서부터 서서히 냉각 팬을 돌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은 변조 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WM이라고 하면요, 내가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65도가 됐어요. 그러면 빨리 돌릴 필요 없죠. 천천히 돌립니다. 듀티 값을 되게 낮게 줘요. 즉 온오프 타입이라고 하면요, 온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죠. 떼면은 그 팬이 천천히 돌죠. 그러면 온, 오프. 한참 있다 온, 오프. 근데 온도가 75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 오프. 8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 오프. 이런 식으로 PWM 방식. 이렇게 이런 방식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가서 또 배우는데, 각각이 소음이 크다 적다를요, 어느 거 기준으로 또 가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크다 적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가면서 소음이 적다라고들 다들 생각하잖아요. 소음이 크다라는 게 좀 더 강합니다. 왜냐면은 시동을 껐을 적에, 기계식은요, 시동 끄면은 그냥 팬 꺼져버리죠. 아무 소리 안 나요. 엔진 소리가 나야지만이 팬이 도니까. 근데 전자식에서 PWM 방식 같은 경우는요, 시동을 꺼도 냉각수 온도가 아직도 너무 고온이다라고 판단되면요, 냉각팬 계속 돕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하면 아실 거예요. 이런 여름날에 운행하고 나서요, 시동 딱 끄고 나서 내렸을 적에 냉각팬 계속 돌 거예요. 한참 돌다가 꺼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PWM 방식이 좀 더 시끄럽다라는 그런 문제들 나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 전자식이 시끄럽다는 또 보면 안 돼요. 기계식이 시끄럽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아마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 엔진. 요거 글씨만 봐도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장행정, 행정이 긴 거, 단행정, 행정이 짧은 거, 정방행정, 두 개의 중간 사이즈.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단행정 많이 나옵니다. 단행정이 생각보다 낼 게 많아요. 장행정 같은 경우는 별로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장행정하고 단행정 보면은 없네. 행정, 그래서 여기에 지름,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을 지름으로 나눠버립니다. 요게 1보다 크면은 장행정, 작으면은 단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행정, 그림으로만 그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적에 요거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시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 것도 하실 적에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장행정 그려놓고요. D하고 L입니다. 요게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L을 D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방행정은 똑같이 생긴 거고요. 단행정은 옆으로 긴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림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장행정 같은 경우는요, 내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동력에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 거고요. 정방행정은 얘네 두 개의 장단점을 어정쩡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애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는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장행정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노킹이나 이렇게 노킹 말고 노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크라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갔다 하사점까지 내려올 적에 피스톤이 상상점까지 올라갈 적에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밀어 올리죠.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얘를 잡아 당기죠. 당길 적에 요게 피스톤이 옆에 쳐버립니다. 근데 요거 쳐버리는 게 요 각도, 커넥팅 로드 각도만 보면요, 요 정도 각도예요. 근데 단행정은 요게 옆에서 당기는 힘이 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단행정에서 단행정에서 이제 옆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옆에 벽을 때리는 힘이 얘가 훨씬 더 큽니다. 우선은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단행정 같은 경우 대부분들 이렇게들 나옵니다. 뭐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단위 행정당 뭐 출력이 크다, 흡배기 밸브 지름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실 적에요. 이렇게 일단 그림 그려놓으세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해야 되겠죠.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선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대요. 요거는 내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서부터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거리량을 보면은요, 상사점에서 거리가 다르죠. 얘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 예를 들면요, 여기가 TDC예요. 여기가 TDC예요. 시작하는 게 TDC고 여기가 BDC예요. 장행정은 왔다가 가야지 한 바퀴예요. 단행정은 여기가 BDC예요. 그러면은 얘가 왔다가 가는 동안에 나는 몇 번을 왔다 갔습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낫겠죠? 중간 정도가 BDC인데 요거는 단행정, 얘는 장행정. 동일한 속도라고 그러면은 얘는 한 번 왔다 갔다 할 동안 얘는 두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두 개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얘가 100rpm이면은 얘는 200rpm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그러니까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엔진의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암기 아마 하시는 게 편하고요. 흡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최적 효율이 높다. 요거는 이게 옆으로 길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밸브 사이즈를 이따시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밸브 사이즈를 진짜 눈곱만큼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흡입 효율은 얘가 훨씬 더 좋겠죠. 흡입 효율은. 그래서 흡배기 지름을 크게 해서 최적 효율이 좋다.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크면은 클수록 이런 흡입되는 거, 흡기에 대한 최적 효율이나 배기에 대한 최적 효율이 좋아요. 대신 넓으면은 요만한 밸브가 요 가운데에 열이 모여 있다면은 바깥으로 내보낼 때와 이만한 밸브가 바깥으로 열을 내보낼 적에 얘가 훨씬 더 내보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열점이라는 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기 점화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보면은 요거 피스톤이 과열하기 쉽고 치갑이 증대가 된다. 죄송합니다. 아까 요거 장행정 단행정 했을 적에 옆으로 치는 힘 치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치갑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이 커서 크랭크 쪽하고 베어링 폭이 넓어야 된다. 요것도 단행정은 장행정은 긴데 단행정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베어링 면적도 넓어집니다. 베어링 면적이 넓어지니까 여기 어딨지? 폭발 압력이 커서 크랭크 베어링의 폭이 넓어야 된다. 이 폭이 넓습니다. 이 폭이 넓어지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하면은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반성력, 불평력.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얘가 충분히 회전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서로 얘는 한번 올라갔다 멈추고 다시 내려오고 멈추고, 요거를 얘는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두 배, 세 배만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무게 차이만으로도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안쯤이 커 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건 그쵸? 내가 옆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엔진이 길어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위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은 좁아지고 위로 높아지고. 이거고요. 연력학적. 요거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빠르게 하고요. 저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아까 했죠. 정적 사이클, 정압 사이클, 복합 사이클 해서 요거는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토 사이클은요, 요건 가솔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차량들을 돌아다니는 게 요거를 이제 고속 디젤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통통 배들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그 경운기, 이제 벌브 밸브 뭐 이런 것처럼 경운기나 뭐 통통 배에 사용하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동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연력학에서 나가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연력학에서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요런 거 그래프를 볼 적에요. 요런 것들이 요게 흡입하고 나서 요게 압축이잖아요. 올라가면 압축이에요. 내려가면은 뭔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배기 쪽을 하던가 뭔가 하던가. 그래서 요 부분을요, 두 개 다 단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일정한 최적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적. 요거는 일정한 압력이기 때문에 정압. 요거 사바테는 정적, 정압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선 이런 거 그래프 봤을 적에요. 얘네들은 그냥 단열. 위로 올라가면 단열 압축, 내려오면 단열 팽창. 이때는요, 열교환이 없는 상황이에요. 열교환이 없다라는 거는 이상적인 엔진을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볐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열이 발생하죠. 열 발생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그래프들은 열 손실 발생을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그다음에 정적, 정압, 정적, 정압 두 개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오토 사이클은 1-
압축 B분의 카파 마이너스 1. 요거는 되게 쉽죠? 자주 봤지 않나요? 자주 보지 않았나요?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거 나왔을 건데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입니다. 요거는 1 마이너스 압축 B 카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1 카파 시그마 카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썼으니까 사바테 사이클은 1 마이너스 압축 B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에는 로우 마이너스 1 더하기 로우 카파 시그마 마이너스 1 로우 시그마 카파 마이너스 1. 생각보다 힘들죠? 근데 얘가 하나 새로 합쳐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요거 할 적에 여러분들 요 로우하고요 시그마 얘가 최절비라고 하고요 얘는 폭발비라고도 합니다. 우선은 요거 힘드니까 이거 뺄게요. 로우와 시그마가 있잖아요. 요 위치를 볼 적에요. 사바테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로우고요. 로우 이게 정적이잖아요. 요거 계속 묻더라고요. 이거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냐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까 요게 좀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정압이잖아요. 디젤에서 먼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바테 복합 사이클에서는 로우가 들어가는 거죠. 요 표시를 보고.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선 요것만 보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로우와 시그마 정도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막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로우 시그마 정도만 이렇게만 체크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기 두들겨서 문제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계산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압축비가 일정할 때,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요거 두 개 나오는데 사바테 사이클은요. 요거 정적 정압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쪽으로 하든 얘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열 효율에 대해서 어느 게 제일 좋냐라는 거죠. 최고 압력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압력인 거죠. 요거를 일단 PV로 보면요. 일정한 압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압력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오토사이클이다라고 하면요. 같죠. 오토사이클은 어떻게 합니까? 정적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디젤 사이클, 디젤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정압이죠. 일정한 압력으로 얘는 폭발하는 거죠. 얘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이다라고 하면요. 디젤 사이클이 효율이 더 좋다. 그럼 반대로 압축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요. 오토 사이클이 효율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게 다음 주에 시작할 적에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죽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하면서 계속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한두 개 계속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요. 요거 하나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면 요거 외우려고 외워도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요.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요런 공식들은 자주 봐서 눈에 좀 익숙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뭐 폭발비, 최절비 여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그냥 로우 시그마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표시된 것만 시그마 로우 형식으로만 간다라고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